자,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챕터 1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업에서는 1차 자료, 2차 자료, 우리 1차 자료 직접 자료 수집하는 걸 직접, 그죠? 1차 자료라고 하고 2차는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집 방법입니다. 이거는 비교적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법, 관찰법, 면접법, 개념, 학습, 정담점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편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집단조사, 개념, 장단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관찰의 유형, 관찰법의 유형, 관찰자의 역할, 그 다음에 면접법의 유형, 특히 표준화 면접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틀이 있는 겁니다. 비표준화 면접은 자유로운 틀이 없는 경우, 우리가 그 면접의 특징, 장단점 배워야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차 자료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기존 데이터죠. 기존 데이터. 자료의 결집값 추적할 수 있다. 없습니다. 2차 자료는. 2번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기존의 데이터 수정, 편집해 분석할 수 있다. 맞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합니다. 2차 자료는. 그래서 우리가 결집값은 뭐죠? 뭐 값이 없거나, 그 다음에 측정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결집값이라고 하는데, 결집값은 2차 기존의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었고, 우리가 이거는 1차 자료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수집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답은 1번. 2번 2차 자료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차 자료의 이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 맞죠?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의 적합성, 자료의 정확성, 일치성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지문에 항상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꼭 그런 말을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다. 1차 자료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꼭 2차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차 자료는 경우에 따라 당면한 조사 문제를 평가할 수도 있다. 맞죠? 답은 3번. 3번 2차 자료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맞죠? 2차 자료는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다른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보충, 자료 보충,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사용. 맞죠? 4번 연구자가 원하는 개념을 마음대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척도의 타당도가 문제될 수 있다. 맞죠?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1차 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4번 다음 중 2차 자료가 아닌 것은, 쉽죠. 이거는 2차 자료가 아닌 것은 기존 데이터, 그죠? 1번 각종 통계 자료. 맞죠? 기존 데이터 연구자가 우리가 직접 나오면 1차다. 그죠? 직접 나오면 1차. 3번 조사기관의 정기, 비정기 간행물. 맞죠? 기업에 수집한 자료. 맞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무조건 직접, 그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1차 자료.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5번 다음 중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은, 자, 현지 조사 뭐죠? 우리가 현지에서 조사하는 건 1차죠. 패널 조사, 우리는 뭐죠? 종단 조사. 면접법 직접 하는 거니까 1차. 문헌 조사,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2차 자료, 기존의 문서 문헌 자료. 답은 3번. 6번 2차 문헌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2차 문헌 자료 활용할 때입니다. 활용할 때
샘플링의 편향성. 맞죠? 편향성. 2번, 반응성의 문제. 자, 우리가 2차 자료가 기존의 데이터,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인데 반응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비반응성입니다. 2차 자료는 비반응성. 반응성은 우리가 1차를 반응성이라고 그러죠. 3번, 자료 간 일관성 부재. 맞죠? 불완전한 정보의 한계. 기존의 정보가 있는 거니까 불완전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답은 2번. 7번,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반응성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이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맞죠? 2번, 대인 면접 설문, 방문조사원에 의해 보충적인 자료 수집이 될 수 있다. 맞죠? 대인 면접 설문이니까. 3번, 우편 설문,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4번, 실험 자료 수집,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는 종속 변수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도 우리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이용해서 사전 검사를 통해 종속 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8번,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이번에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터넷 조사는 우편 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이 안 들죠. 인터넷 조사가 주어죠. 많이 안 들죠. 인터넷 조사는. 2번, 전화 조사는 면접 조사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죠. 면접이 더 많이 소요가 되죠. 틀리고. 3번, 인터넷 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시각 보조자료 활용이 곤란하지 않죠. 인터넷 자료는 시각 보조자료를 활용이 가능하다. 그죠? 이것도 틀린 질문. 4번, 면접조사. 다른 조사에 비해 라포 형성이 용이하다. 자, 우리가 면접조사라고 하면 1대1 면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라포 형성이 더 잘 된다. 그죠? 다음은 4번. 9번,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인 면접조사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세 개 비교하는 겁니다. 우편조사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 그렇지 않죠. 우편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우편조사를 나중에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다. 2번, 대인 면접조사 추가 질문하기가 가장 쉽죠. 마주보고 하니까. 틀린 질문. 우편조사와 전화조사는 자기 기입식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자기 기입식이 뭐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수기로 쓰는 겁니다. 면접 무슨 설문조사 할 때. 자, 우편조사를 우리가 보내면 당연히 우리가 수기를 작성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거니까 맞죠. 근데 전화조사는 아니다. 그죠? 우리가 전화로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손이 나와서 우리가 수기로 손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깜짝 놀라죠. 우리가. 자기 기입식은 아니다. 전화조사는 아니죠. 틀린 질문. 4번,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면접조사가 적절하죠. 마주보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답은 4번. 10번,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법은 우편 잘 안 보냅니다.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전자서베이 이것도 높은 응답률이 아니죠. 면접하니까 당연히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직접 면접법. 답은 3번. 11번, 다음 중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단점이 아닌 것은 측정의 신뢰도에서 약점이 있다. 약점이 그렇지 않습니다. 2번, 조사 대상자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질문지법을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지 못한다. 맞습니다. 최소한의 적합한 질문들을 만듦으로써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빠뜨릴 수 있다. 그죠? 질문을 영어로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적합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질문지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한 선택지를 빠뜨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인위성에 문제가 있어 특정 설문의 편견이 심한 응답을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자의 편견이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우리가 질문 항목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그죠? 조건이 있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반복 측정 시 다른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정 신뢰성은 보장이 약간 된다고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신뢰에 약점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12번 질문지 형식 중 간접 질문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투사법 맞습니다. 2번 오류선택법 맞죠. 컨틴전시법 이거는 아니죠. 토의완성법 간접질문 맞습니다. 우리가 컨티전시가 이게 영어로 뜻이 우발적인 뭐 만일의 사태 그런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질문하다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갑작스럽게 던지는 질문을 우리가 컨티전시법이라고 합니다. 컨티전시. 그래서 도중에 갑작스러운 컨틴전시법은 대화 도중에 갑작스럽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할 때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질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3번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응답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 면접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응답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개방형 쓰죠. 맞죠? 2번 응답자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응답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우리도 개방형 질문을 씁니다. 맞습니다. 3번 특정 행동에 대한 동기 조성과 같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경우 개방형 씁니다. 맞죠? 숙련된 전문 면접자보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숙련된 면접자보다 아니죠. 자원봉사자의 의존 당연히 숙련된 면접자에 의존을 해야죠.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숙련된 면접자보다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숙련된 면접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4번 개방형 질문의 특징. 틀린 것은 응답자들의 모든 가능한 의견 맞죠? 얻어낼 수 있죠. 탐색조사를 하려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 탐색조사 맞죠? 응답 내용의 분류가 어려워 자료의 많은 부분에서 분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어려워 자료의 많은 부분이 분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극단적인 결론이 얻어진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질문은 틀린 질문. 나머지 다 이거는 개방형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질문 특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4번에 4번. 15번 개방형 질문 특징이 아닌 것은 자료 처리를 위한 코딩이 쉬운 장점. 자, 우리가 코딩이 쉬운 건 우리가 이걸 폐쇄형 질문이죠. 개방형 질문은 코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질문. 2번 예기치 않은 응답 발견 맞죠? 자세하고 풍부한 응답 내용 개방형이니까 탐색조사에 유용한 질문 형태 맞죠? 다 맞습니다. 답은 1번. 16번 설문지에서 폐쇄형 질문과 비교한 개방형 질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방형 질문입니다. 1번 개방형 질문은 자료 처리가 더 용이하지 않죠. 코딩이 어렵습니다. 1번. 2번 개방형 질문은 예비조사 시에 더 유용 맞죠? 개방형 질문을 통해 생각지 못한 의견을 더 얻을 수 있다. 맞죠? 개방형 질문은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 폐쇄형은 단답식인데 개방형은 아무래도 생각을 요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불성실하게 대충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답은 1번 16번에 1.
7번 폐쇄형 질문과 비교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료 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맞죠? 개인 사생활이나 관련되거나 민감한 질문일수록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폐쇄형이 더 적합하다. 민감한 질문일수록 깊게 물어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연구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나 문제점을 발견, 유용. 맞죠? 4번 응답자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형이니까 말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응답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느낌을 준다. 맞습니다. 답은 2번. 18번 다음 제시된 문지 질문 유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귀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개방형이죠. 그러면 탐색적인 연구 적합 맞죠? 2번 질문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응답자에게 창의적인 자기 표현의 기회 맞죠? 개방적으로 자기가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기 표현의 기회. 폐쇄형은 그런 기회를 없습니다. 폐쇄형은 그죠? 4번 응답자의 어문 능력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지 않죠. 개방형이기 때문에 또 글을 잘 써야 되거나 어문 능력이 약간 있어야 더 이용이 가능한 거죠. 답은 4번. 19번 질문지를 설계할 때 폐쇄형 질문으로 할 때 장점. 우리가 폐쇄형입니다. 이번에 폐쇄형 단답시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죠. 2번 수집된 자료의 수량적 분석이 용이하다. 요게 폐쇄형 질문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코딩이 쉽고 그죠? 3번 응답자로부터 포괄적인 응답. 이거는 개방형 틀리고 4번 연구를 시작할 때 기초정보 수집 개방형 그죠? 틀리죠. 답은 2번. 20번 다음 중 폐쇄형 질문 단점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답 후 코딩이나 편집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코딩 나왔죠? 번거롭다. 이건 뭐죠? 개방형이죠. 개방형. 코딩이 무조건 어렵다. 편집 어렵다. 그죠? 개방형입니다. 답은 1번. 2번 응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 단점이죠. 단점. 맞죠? 개별 응답자들의 특색이 있는 응답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해낼 수 없다. 맞죠? 단점. 4번 각각 다른 내용의 응답이라도 미리 제시된 응답 항목이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응답을 잘못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 다 단점입니다. 단점 맞습니다. 답은 1번. 21번 폐쇄형 질문 응답 범주 작성의 원칙입니다. 맞는 것은 폐쇄형은 범주의 수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2번 관련된 현상 중 가장 중요한 것만 범주로 제시한다. 폐쇄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3번 제시된 범주들 사이에 약간의 중복은 있어도 무방하다. 중복 있으면 안 되죠.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제시된 응답 범주는 가능한 응답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맞죠? 답은 4번.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 작성 원칙입니다. 원칙. 답은 4번. 22번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는 당신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 나, 다, 라, 마, 바 5가지 중에 다지선다형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다지선다형. 22번에 3번. 23번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설문지 회수율입니다. 회수율. 1번 폐쇄형 질문의 수를 가능한 줄인다. 폐쇄형 질문을
가능한 줄이면 안 되고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 가능한 늘려야. 짧게 답해야 좋아합니다. 안 그러면 또 나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독촉 편지 맞죠? 독촉 전화. 2번 이 개인 신상에 민감한 질문들을 가능한 줄인다. 맞죠? 겉표지의 설문 내용의 중요성을 부각 응답자가 인식하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4번 다음 중 특정 연구에 대한 계속 문제 풀었죠. 사전 지식 부족 예비조사에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질문은 뭐죠? 우리가 개방형이다. 그죠? 이런 거는 쉽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25번 특정 지점이죠.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들 사이 측정하는 조사 방법은 우리가 코호트 뭐죠? 전 시간에 앞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내용은 코호트 종단, 패널 종단, 추세 종단.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들 사이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서베이 조사, 설문조사, 서베이. 자,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도 종단, 3개 종단이죠. 다른 것은 3번 서베이 조사. 자, 우리 종단 조사는 또 뭐죠? 기술 조사. 여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3번. 26번. 서베이 조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베이 조사.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2번. 센서스는 대표적인 서베이 방법 중 하나이다. 아닙니다. 우리 센서스, 인구 센서스, 뭐라 그랬죠? 횡단, 특정 시점 조사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인과관계 분석보다는 예측과 기술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서베이 조사, 대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있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종류. 답은 2번. 자, 27번. 자기기입식 또 나오죠. 자기기입식 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전화를 설문조사했더니 손이 쓱 나와서 자기가 막 기입하더라.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1번. 나머지는 다 맞죠? 우편조사, 자기기입, 온라인도 자기기입 할 수 있는 겁니다. 27번 1번. 28번 자기기입식도 나오죠. 설문조사에 비해 면접조사가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면접조사 1대1 면접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의 맥락을 이해하죠. 맞죠? 무응답을 최소화, 바로 앞에서 면접을 하니까 최소. 조사 대상 1인당 비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방형 질문에 유리하다. 맞죠? 답은 3번. 29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비교한 면접도 설문조사 장점으로 옳은 것은 자료 입력이 편리하지 않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응답의 결측지를 최소화한다. 아무래도 마주보고 바로바로 우리가 면접을 실행하기 때문에 결측지를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조사 대상 1인당 비용이 저렴하지 않죠. 폐쇄형 질문보다 우리가 개방형 질문 유리하다. 답은 2번. 30번 설문조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면접 설문조사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덜 걸린다. 맞죠? 2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면접 설문조사보다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데 유리. 맞죠? 3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는 면접조사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당연히 면접조사가 더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죠. 면접조사. 그죠? 그게 맞죠. 틀린 질문 4번. 면접조사
면접 설문조사에서는 면접원이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도 중요한 관찰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3번. 31번 서베이에서 우편설문법과 비교한 대인면접법입니다. 특성으로 틀린 것은 대인면접, 1대1 면접, 비언어적 행위 관찰이 가능하죠. 대리응답의 가능성이 낮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설문 과정의 유연성이 높죠. 당연히. 응답 환경을 구조화하기 어렵지 않다. 구조화하기 좀 더 쉽다. 이게 대인 면접법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다 맞고 틀린 것은 4번. 우편조사 틀린 것은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쉽죠. 아무래도 우편 누가 보낸지 또 설명을 응답을 해도 누군지 모르게 또 쓸 수 익명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편조사. 그래서 틀린 질문. 접근이 편리 광범위한 지역 맞죠? 우편. 응답자가 자신이 직접 응답했는지 통제가 어렵다. 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회수율이 낮죠. 서면 또는 전화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답은 1번. 33번 다음 중 우편조사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우편조사 최소의 경비 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 재상 표본 맞죠? 다른 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높지 않다. 낮다. 면접조사에 비해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 맞죠? 조사자의 개인차에서 오는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34번 우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거리가 먼 것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 그죠? 맞죠? 응답자에게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 맞죠?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없다. 그죠? 우편조사하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35번 다음 중 정치 지도자나 대기업 경영자 등 조사 대상자 명단은 구할 수 있으나 그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가장 적합한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하죠? 멀리 사니까. 그리고 명단에 있는데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편조사. 만나기 어려운데 면접조사? 이건 아니죠. 전화 안 받습니다. 집단 안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36번 우편조사 시 취지문이나 질문지 내용에 표지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조사기관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조사 목적, 비밀유지, 보장 안 된다고 하면 답장 안 합니다. 보장해야 되고 자료 분석법은 필요 없다. 답은 3번. 37번 우편조사 응답률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기부여 맞죠? 응답에 대한 동기부여. 응답자의 지역적 범위가 아니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질문지의 양식, 우송 방법, 그쵸? 맞죠? 연구 주관 기관, 지원 단체의 성격 맞습니다. 답은 2번. 38번 우편조사에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응답 집단의 동지성 영향을 미칩니다. 응답률입니다. 응답률. 응답자의 지역적 범위 상관없지요. 3번 질문지 양식 우송 방법 영향이 응답률에 미칩니다. 연구 주관기관의 지원된 성격 맞죠? 지역적 범위. 38번 2번. 39번 질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 결정 시 조사 속도가 빠르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질문의 내용이 어렵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률이 떨어지는 단점 가진 자료 수집 방법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뭐 하면 되죠? 전화를 하면 됩니다. 전화조사법.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많이 조사자가 막 길게 시간을 들여서 막 설명하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률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화조사 1번 40번 전화조사가 가장 적합한 경우는 심층적인 안되죠. 끊어버립니다. 어떤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기에 바로 그냥 전화조사 하면 됩니다. 맞죠? 2번 저렴한 가격으로 면접자의 편의를 줄일 수 있으며 대답하는 요령도 동시에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 자세히 뭐 하면 끊어버립니다. 아니고 4번 넓은 범위의 지역적인 영역을 조사 대상 지역. 이거는 뭐죠? 우편조사. 그죠? 답은 2번 41번 전화조사의 장점. 거리가 먼 것은 전화조사입니다. 신속한 조사 가능. 맞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요. 이게 단점이죠. 대표성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조사로. 면접자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다. 우리가 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들고 있으니까 감독이 용이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광범위한 지역 전화조사가 뭐 제주도 가능하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전화만 하면. 그래서 답은 2번 42번 전화조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비용 줄일 수 있다. 맞죠? 높은 응답률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응답률, 응답자의 추출, 질문, 응답 등이 자동 처리될 수 있다. 전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죠. 우리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면 끊어버립니다. 답은 4번 43번 다음 중 투표와 관련된 정치 여론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뭐죠? 신속면 전화다. 44번 다음에 열관 속성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 수집 방법. 비용이 저렴, 조사 기간이 짧다, 그림이나 음성이나 동영상 하면 벌써 딱 나와야죠. 그림, 음성, 동영상 우리가 뭐밖에 없죠. 그죠? 모집단에 편향이 되어 있다. 편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온라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다. 그죠? 동영상 온라인 조사 가능하죠. 답은 4번 45번 온라인 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답이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일단 답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뭐 전자우편 맞죠. 뭐 웹조사 이것도 맞죠. 다운로드 조사도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죠? 설문조사를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 작성을 하고 다시 이메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조사도 사실은 온라인 종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답은 3번은 했지만 문제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답은 좀 애매하다. 답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조사 3번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또 똑같은 문제 나온다고 하면 일단 3번으로 하세요. 46번 온라인 조사의 특징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응답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온라인이니까 맞죠.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3번 현장 조사에 비해서 경비 정렬가 맞죠.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우리가 컴퓨터가 또 있는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또 조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 확보는 어렵다. 답은 4번 47번 온라인 조사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은 방문 조사나 특정 웹사이트를 우연히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대표성 확보 용이 그럴 수가 절대 없지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된다. 1번 전통적인 현장 조사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 맞죠?
대표성 확보하기 어렵고, 그죠? 맞죠? 편중된 응답이 노출된 위험성이 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죠? 차단하면 계속 똑같은 사람이 계속 똑같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1번. 48번 온라인 사회조사. 온라인이죠. 사회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늦춰질 경우 독촉 메일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죠? 응답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응답자가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사회조사에는 전자우편, 전자설문조사 등이 포함된다. 맞죠? 소본 편중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계속 나오죠. 이 질문. 표본의 편중. 답은 4번.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장점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신속하죠. 저렴한 비용 맞죠? 면접원의 편향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모집단 규정의 명확성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성이 결여되죠. 조사 모집단의 규정의 명확성 결여 쉽지 않죠. 틀린 지분. 답은 4번. 50번 인터넷 서베이 조사, 인터넷 설문조사죠. 인터넷 설문조사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시간 리포팅 가능 맞죠. 개인화된 질문과 자료 제공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설문 응답과 동시에 코딩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응답자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좀 멀리 있으면 어떻게 이게 인터넷 조사할 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한참 걸리나요? 안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 위치랑 상관이 없다. 그죠?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51번 어떤 대학의 학생생활지도연구소 해마다 신입생 대한 인성검사 실시. 이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조사 양식은 신입생입니다. 그죠? 신입생. 단체죠. 단체. 집단. 우편조사? 아니죠. 대면적으로 신입생인데 대면적으로 1대1 시간 많이 걸리죠. 안 되죠. 효율적이지 않죠? 자기기입식. 그죠? 자기기입식 집단 설문조사. 이게 맞죠? 4번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질문지조사. 개별적으로 하면 또 시간도 많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3번 52번 집단조사. 집단조사 특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집단조사는 집단이 속한 조직을 연구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집단이 속한 조직을 연구하는 데에만 이렇게 틀린 말이죠. 여기만 사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한번 의심을 해야 되죠. 우리가 틀린 질문. 답은 1번 집단으로 조사되므로 주변 사람의 응답자에 영향을 미치기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조사를 승인한 조직체나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응답 가능성 맞죠. 집단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적절한 협조가 있으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사 기법이다. 맞습니다. 답은 1번. 53번 집단 면접 형태의 설문조사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집단이죠. 집단입니다. 집단 형태, 집단 면접 형태 조사가 간편,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집단이기 때문에 조사 조건을 표본화하여 응답 조건이 동일해진다. 맞습니다. 응답자의 통제가 용이하여 타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이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답은 3번. 응답자들과 동시에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어 질문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 54번. 참여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구자는 상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맞죠?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기술이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규모가 작은 소규모는 기술이 쉽죠. 당연히 대규모는
모집단에 대한 기술이 쉽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 3번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현실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연구조사 방법이다. 맞죠? 4번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현장 실험과는 다르며 자연 상태에서 연구 대상을 관찰해 그들의 관계를 규명한다. 맞죠? 참여 관찰은 관찰자가 연구 대상 집단 내부에 직접 참여합니다. 내부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연구 대상자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대규모는 쉽지 않은 거죠. 55번 어느 제조업 공장에 근무하는 현장 사원들과 관리자들 간에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참여 관찰이 현장 조사, 실시할 경우 장점 아닌 것은 참여 관찰입니다. 현장 조사. 1번 조사 과정의 유연성. 맞죠? 참여. 당연히 유연성이 높겠죠. 2번 가설 도출에 가능한 인과적 연구. 맞죠? 3번 조사 결과의 높은 일반화 가능성. 우리가 참여 관찰은 당연히 일반화가 가능이 적습니다. 그죠? 일반화 가능성이. 4번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답은 3번. 56번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 시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감수하기 위한 방안. 거리가 먼 것은 관찰을 통한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를 수집 시 지각 과정에서 보다 큰 단위의 관찰을 한다. 맞죠? 오류를 감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번 객관적인 관찰 도구. 맞죠? 관찰 기간을 될 수 있는 한 길게 잡는다. 그러면 안 되죠. 최대한 짧게 잡는다. 4번 가능한 관찰 단위를 명세화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57번 자료 수집 방법 중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찰입니다. 관찰. 복잡한 사회적 맥락이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그렇죠? 피조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다. 관찰하니까 가능한 거죠. 3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활용될 수 있죠. 답은 4번. 58번 관찰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연구 대상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까지 포착할 수 있다. 맞죠? 2번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맞죠? 3번 객관적 사실에 치중하여 피관찰자의 철학, 세계관은 배제한다. 그러면 안 되죠. 4번 다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관찰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철학이나 세계관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59번 관찰법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다. 맞죠? 2번 관찰 결과의 해석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다. 그렇지 않죠.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3번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 관찰하는 게 관찰법이 효과적이죠. 4번 행위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나 동물의 조사 대상인 경우 유용하다. 말을 못하니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답은 2번. 60번 관찰 조사 방법의 장점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언어적 자료 수집 효과적이죠. 맞죠? 장기적인 연구조사 맞죠? 3번 환경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죠. 당연히.
4번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의 확보가 용이하다. 맞죠. 관찰조사법은 연구 대상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연구 대상의 특성, 상태, 행위, 기능 등을 그대로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때문에 환경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죠. 당연히. 그죠? 변수가 항상 생기는 거지 완벽한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답은 3번. 61번 관찰자료 수집의 장점. 관찰자료 수집의 장점. 해당하지 않는 것. 관찰자의 주관성 개입을 방지. 주관성 개입이 방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2번 즉각적인 자료 수집 맞죠. 비언어적 자료 수집 가능. 종단 분석 가능. 맞죠. 답은 1번. 62번 다음 중 관찰의 단점. 이번엔 관찰의 단점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 경우 조사 반응성으로 인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누가 관찰하는 거 자기를 관찰한다 느끼면 당연히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단점입니다. 2번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적용이 어렵다. 그렇지 않죠.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연구 대상의 특성상 관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자료 처리가 어렵다. 맞죠. 답은 2번. 63번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상황이 인공적인지 여부 아니죠. 의사결정 문제의 확정 아니죠.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의 일치 여부 요것이 맞죠.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 요거를 우리가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3번. 64번 관찰 대상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지에 대한 여부 기준. 그렇죠? 관찰 사실을 아는지에 대한 여부 기준으로 관찰 기법을 분류한 것은 뭐죠?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죠? 공개하냐 비공개하냐 그 차이겠죠. 다음은 3번. 65번 관찰 시기와 또 나왔죠. 이거는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 시기 여부 일치 여부 기준. 관찰 기법은 뭐라 그랬죠? 직접 간접. 66번 관찰 기법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관찰 기법 분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응답자에게 자신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관찰하는 것은 뭐죠? 공개된 관찰이다. 맞죠? 2번 관찰할 내용이 미리 명확히 결정되어 준비된 표준 양식 관찰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체계적이다. 우리가 체계적이라는 것은 항상 양식에 우리가 뭔가 관찰 사실을 기록할 때 체계적, 아닌 것은 비체계적.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3번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PC방 방문하여 이용 상황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다면 직접 관찰이죠. 간접 관찰일 리가 없지요. 답은 4번 컴퓨터 브랜드 선호도 조사 판매량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답니다. 자, 이게 키워드죠. 판매매장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표본으로 선발된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선택하게 하여 행동을 관찰한다면 자연적 관찰이죠. 아니죠. 판매 매장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 뭐죠? 인위적으로 뭔가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관찰이 아니다. 인위적. 답은 4번. 67번 관찰의 세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실제 상황인지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상황인지 기준으로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인 관찰로 구분. 맞죠.
피관찰자가 자신의 행동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공개적, 비공개적 관찰로 구분. 맞죠? 3번 표준 관찰 기록 양식의 사전 결정 등 체계화 정도에 따라 체계적 관찰, 그죠? 비체계적 관찰 구분. 맞습니다. 4번 관찰에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직접과 간접은 아니죠. 직접과 기계적 관찰로 나눈다. 구분하죠. 답은 틀린 거는 4번. 6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계를 통한 관찰 도구는 어떠한 자극을 보여주고 피관찰자의 눈동자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동공의 크기 변화,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한다. 우리가 이거를 기계를 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또 맞추기는 쉽지 않죠. 이거를 우리가 퓨필로미터라고 합니다. 3번. 69번 다음 중 관찰자에게 필요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필요한 사항 관찰자입니다. 관찰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맞죠? 관찰자는 연구하는 집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참여 관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은 유지해야죠. 맞습니다. 관찰자는 집단에 동화되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70번 관찰자의 유형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완전 참여자는 연구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왜냐? 완전히 참여자라 그렇습니다. 2번 연구자가 완전 참여자일 때는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치죠. 왜 미치지 않겠습니까? 참여하고 있는데. 그죠? 미친다. 답은 2번이죠. 3번 완전 관찰자의 관찰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 될 수 있다. 맞죠? 4번 완전 관찰자는 완전 참여자보다 연구 대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왜? 얘는 관찰하고 얘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가 더 충분히 이해를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맞고 다음은 2번. 71번 참여 관찰에서 윤리적 문제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관찰자 유형은 1번 완전 관찰자, 이건 관찰하는 거죠. 2번 완전 참여자, 완전히 참여하는 게 아무래도 겪을 확률이 많겠죠.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아니죠. 참여자로서 관찰자 아니죠. 답은 2번 완전히 참여하는 윤리적인 문제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72번 다음 중 연구 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1번 완전 관찰자, 완전 참여자. 우리가 완전 요 말이 들어가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완전 관찰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는 둘 다 신분을 밝히고 활동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그 다음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신분을 밝히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찰. 그래서 2번은 참여가 주가 되고 3번은 관찰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가장 미칠 가능성이 적은 것은 1번. 73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조사원과 응답자의
상호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 과정에서 조사원이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1대1 대인면접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대인면접법. 74번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앞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주관이 개입이 당연히 많이 되겠죠. 1번. 75번 면접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면접조사 시 조사자는 질문뿐만 아니라 관찰도 할 수 있다. 맞죠? 같은 조건 하에서 우편 설문에 비해서 높은 응답률 1대1 면접 앞에서 당연하죠. 3번 여러 명의 면접원을 고용, 조사할 때는 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맞죠? 4번 가구소득, 가정폭력, 성적 경향 등 민감한 사안 조사 시에 유용하지 않죠. 우리 민감한 사항을 앞에서 면접을 조사하면 중간에 또 나갑니다. 답은 4번. 76번 면접법 장점으로 틀린 것은 관찰 병행 맞죠? 신축성 있게 자료 맞죠? 질문 순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 맞죠? 익명성이 높아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바로 앞에서 하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답은 4번. 77번 우편조사와 비교했을 때 면접조사가 가지는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당연히 응답률 높다. 응답자의 익명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익명성. 앞에 있는데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3번 응답자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직접 관찰 맞죠? 민감하지 않은 질문은 보다 신뢰성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맞죠? 답은 2번. 78번 대인 면접조사 특성으로 옳은 것은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수록 구조화된 대인 면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구조화보다는 비구조화. 2번 대인 면접조사는 우편 설문조사에 비해 질문 과정의 유연성이 높다. 맞죠. 옳은 것이니까 일단 2번. 3번 대인 면접조사는 우편 설문조사에 비해 환경 차이에 의한 설문 응답의 무작위 오류를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편 설문조사가 더 무작위 오류를 증가시킵니다. 4번 대인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높다. 답은 2번. 79번 다음 중 표준화 면접의 사용이 가장 적합한 경우 우리가 표준화, 비표준화 반대말이죠. 표준화는 뭔가 틀이 있는 형식이 짜여져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자 할 때 아닙니다. 2번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 맞죠? 우리가 틀이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답은 2번 피면접자로 하여금 자유연상 보다 융통성, 면접 분위기 유도 이런 건 다 비표준화 면접입니다. 답은 2번. 80번 비표준화 면접에 비해 표준화 면접 틀 형식 갖춘 장점이 아닌 것은 새로운 사실 아이디어 발견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죠? 비표준화죠. 비표준화. 2번 면접 결과의 계량화 틀 항상 표준 생각하시면 되죠. 반복적 연구가 가능, 그죠? 신뢰도가 높겠죠. 아무래도 정해진 틀, 뭔가 신뢰성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답은 1번. 81번 다음 중 표준화 면접의 장점. 표준화 면접 거리가 먼 것은 표준화 틀이 있으니까 신뢰도가 당연히 높겠죠.
자, 신뢰도가 높으면 당연히 반대로 타당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죠? 높지 않다. 3번 면접 결과의 수치와 용의 맞죠? 비교, 정보의 비교 용의 맞습니다. 답은 2번. 82번 다음 중 면접원의 자율성이 가장 적은 적은 유형입니다. 초점 집단 면접 당연히 자율성이 높죠. 심층 높죠. 임상 몇죠. 구조와 뭔가 틀 짜여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율성이 적은 면접이겠죠. 답은 3번. 83번 표준화된 면접조사 시행함에 있어서 이해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표준화된 면접조사입니다.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자와 상호작용이 유쾌하며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 느끼도록 해야 된다. 그죠? 아무래도 딱딱하니까. 2번 응답자로 하여금 그 조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맞죠? 가치 있는 그렇게 느끼도록. 3번 응답자에게 연구자의 가치와 생각을 알려준다. 연구자의 가치와 생각을 또 주저리 얘기해주면 중간에 또 나갑니다. 답은 3번. 조사표에 담긴 질문 내용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답은 3번. 84번 비구조화 그죠? 비구조화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옳은 거. 부호화가 어렵다. 비구조화니까 그죠? 표준화는 오히려 부조화가 쉽겠죠. 심층적인 질문 가능 맞죠? 미개척 분야 개발에 적합 맞죠? 면접에 편의 개입될 가능성이 적습니까? 많죠. 자유로우니까 주관적 개입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다. 이율은 틀린 말. 기억, 니은, 디귿 3번. 85번 비표준화 면접 장점으로 짝져진 것은 1. 기억, 융통성이 있다. 맞죠? 면접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 타당도가 높다면 맞는 지문. 그죠? 타당도가 높다는 맞는 지문.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디귿, 면접 결과자의 수량화, 통계 자료가 용이한다. 이건 뭐죠? 표준화 면접 특징. 리얼, 표준화 면접에서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자료 제공 맞습니다. 답은 기억, 리얼 2번. 86번 광범위한 개인의 감정, 생활 경험 알아보고자 할 경우 많이 활용되는 조사 방법은 이거를 우리가 임상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87번 집중 면접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면접자의 통제하에 제한된 주제 아니죠. 2번 사전에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 아무래도 집중 면접이니까 포커스는 비구조하겠죠. 3번 개인의 의견보다는 주로 집단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아니죠. 포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의견을 더 초점. 4번 특정한 가설을 개발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죠. 특정한 개발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죠.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4번. 88번 면접조사에서 면접 과정의 관리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면접 지침을 작성하여 응답자들에게 배포한다. 맞는 것, 그죠? 면접 지침을 작성하는데 응답자에게 배포하면 응답자가 대답도 하기 전에 또 나가버립니다. 면접원한테 줘야죠. 면접원.
틀리고, 면접 기간 동안에도 면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쵸?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죠. 기간 동안에도. 맞는 거는 2번. 3번. 면접원 교육 과정에 예외적인 상황은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니죠.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하도록 해서 대처 상황의 위기, 어떤 대처 상황에 맞게 상황을 극복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틀리죠. 4번. 면접원에 대한 사전 교육은 면접원에 대한 편향을 크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사전 교육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어떤 편향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틀린 질문. 88번의 답은 2번. 89번. 면접 조사 시 질문의 일반적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 맞죠? 2번. 질문지에 있는 말 그대로 질문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조사 대상자가 대답을 잘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대답을 유도한다. 유도하면 안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조사 대상자가 가능한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한 자세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 90번. 면접조사에서 조사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 틀린 것은 조사자입니다. 조사자. 질문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2번.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를 형성. 라포 형성. 그죠? 라포 형성. 3번. 개방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 내용을 해석하고 요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틀리죠. 우리가 면접원은 가능한 자신의 주관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주관을 배제해야죠. 그래서 응답 내용을 막 해석하고 그런 요약하고 막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답은 3번. 4번.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 당연히 맞죠. 답은 3번. 91번.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원 평가 기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면접원입니다. 응답 성공률 평가 기준 맞죠? 면접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알맞게 잘 사용했나? 4번. 라포를 잘 형성해서 상대방을 응답자들의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필요하죠. 무응답 문항의 편집 능력.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답은 4번. 92번. 면접조사에서 면접자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은 면접자입니다. 1번. 피면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 면접 내용을 수정한다. 자, 우리가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허용되는. 막 사람의 조언을 받아 막 수정합니까? 큰일 납니다. 됩니다. 2번. 선정된 피면접자가 부재 중일 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면접한다. 그러면 부재 중이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깜짝 놀라서 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3번. 피면접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간단한 부연 설명을 추가한다. 맞죠. 답은 3번. 4번. 2회 이상 방문하여 대상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전화조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절대 이러면 안 되죠. 답은 3번. 93번. 면접원이 자유응답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거리가 먼 것은 1번. 면접조사를 진행한 이후 최종 응답을 기록한다. 우리가 면접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최종 응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조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록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답은 1번. 2번. 응답자가 사용한 어휘 원래 그대로 기록한다. 그렇죠? 질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 맞죠? 같은 응답이 반복되더라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94번 응답자에게 면접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면접자를 돕고 싶은 이타적 충동. 그죠? 맞죠? 물질적 보상과 같은 혜택에 대한 기대를 주면 또 동기가 부여가 되겠죠. 3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오인과 자기 방어 욕구를 설명하면 동기가 싹 사라집니다. 4번 3번 자신의 의견이나 식견을 표현하고자 싶은 욕망. 그죠? 요랬을 때 동기부여가 되겠죠. 아무래도. 답은 3번. 95번 면접조사에서 조사의 질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지도원의 면접지도. 맞죠? 지도원의 완성된 질문지 심사.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조사 항목별 부호화 작업 및 검토. 이거는 면접조사의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4번 조사원의 질문지 내 응답의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정. 맞죠? 답은 3번. 96번 면접조사의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자가 응답자의 인간적인 친밀관계 형성,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라포. 97번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 모호할 때 추가 질문.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면접 조사상의 기술을 우리가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프로빙. 98번 프로빙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방향을 지시하는 기법. 맞습니다. 답변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 그렇죠? 뭔가 좀 애매할 때 정확도를 좀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 맞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하는 절차로서 활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죠. 일종의 폐쇄식 질문에 답을 하고 이에 관련된 의문을 탐색하는 보조 방법이다. 맞습니다. 추가 질문하는 거냐. 그죠? 답은 3번. 비교하는 절차로 활용되는 건 아니다. 99번 면접 중에 피면접자가 너무 짧은 응답만을 하였다. 이 상황에서 면접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빙 기법이 아닌 것. 우리가 추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프로빙. 그죠? 우리가 면접 중에 피면접자가 어떤 질문을 딱 했는데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짧게 대답을 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니까 어떻게 되겠죠? 찬성적으로 응답을 그러시군요.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끄러미 상대방을 응시한다. 우리 물끄러미 자연스럽게 응시를 대답에 대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약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러면서 눈을 막 크게 힘을 주고 쳐다보면 안 되겠죠. 또 나갑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상대방을 응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살짝 되풀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지문. 근데 4번 다른 대답은 어떻겠냐고 예를 들어 어떤 대답을 했는데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없습니다. 또 나가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했을 때는 그 대답의 진위를 잘 파악해서 부드럽게 다시 되풀이해서 묻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우리가 4번으로 하는 겁니다. 100번 다음 중 심층 규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은 심층 규명은 뭔가 프로빙이죠.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던지거나 그럴 때는 좀 더 부드럽고 뭔가 구조화되지 않고 자율적인 그런 면접 조사가 당연히 좋겠죠. 우편 조사를 심층 규명으로 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간접 관찰이니까 안 되고 온라인 당연히 쉽지 않겠죠. 답은 비구조화 면접조사. 답은 4번. 101번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 대상이나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효과에 기인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후광효과라고 합니다. 요 동조효과, 위신향상효과, 체면치레효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102번 면접조사 시 비교적 인지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면접자의 생각이나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 응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효과인가? 이것을 우리가 동조효과라고 합니다. 102번에 3번, 10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응답자가 직접 말할 수 없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대신 간접 질문이겠죠. 가상의 상황으로 자를 자극하여 진실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거를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사법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기, 가치, 태도 등을 알아내기 위한 모호한 자극을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반응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종류로는 주제 통각 검사, 로샤흐 잉크 반전 검사, 역할 행동 검사, 만화 완성 검사, 단어 연상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투사법에 대해서 이것도 2차 실기 필답형에 나올 확률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간접 질문의 종류를 쓰고 간접 질문의 종류 쓰고 각 의미를 설명하시오.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주제 통각 검사 요거를 쓰시고 내용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투사법, 간접 질문. 다른 내용으로 또 출제가 됐죠. 다음 자료 수집 방법 중 조사자가 미완성의 문장을 제시, 응답자가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문장 완성 검사죠. 이게 문장 완성, 그죠? 문장 완성 검사. 그러니까 이게 투사법의 종류죠. 우리는 그래서 답은 1번. 105번 의사소통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에서 비공개적 의사소통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투사법을 이렇게 합니다. 투사법이 비체계적, 비공개적 투사법의 종류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답은 4번. 그래서 투사법은 우리가 주제 통각 검사, 로샤우 잉크 반전 검사, 역할 행동, 만화 완성, 단어 연상 검사, 그 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조사와 면접법은 우리가 체계적, 공개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